우리들의 문제를 IT로 해결한다. 솔브이십니다. 요즘 가상인간이라고도 하죠. AI로 만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NS들도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선정적인 이미지들을 올려놓고 올리팬즈 결제나 대화 유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사례들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예시들만 해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팔로우가 절대 적은 편 아닙니다. 얘만 해도 거의 한 5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뭐 AI 룩북이라고 불리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키워드입니다. 이 각각에 제가 차마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딱 봐도 이게 구독자가 10만 명, 얘도 17만 명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절대로 작은 규모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가상인간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저런 컨셉을 잡는 건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로지나 호건 헤일 같은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은 굉장히 잘 브랜딩이 되어 있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뭐 이렇게 멋진 사례들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SNS로 만들어진 가상인간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사람을 조금 바꾸거나 옷을 벗기거나 옷을 입히는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게 사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AI를 긍정적으로 응용을 해서 쇼핑몰에 적용하려는 시도들도 발견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상으로 뭐 신발을 입혀본다거나 시계를 차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가방 같은 걸 피팅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뭐 국내 사례를 보면은 에이클로젯이라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옷을 찍어 올리면 적절한 어떤 조합들을 추천해주는 기능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옷이라는 거는 어떤 전반적인 생김새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이즈나 뭐 미세한 핏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들이 중요한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작고 예쁜 어떤 레이스 자수 디테일 혹은 오버핏과 박스핏의 차이 이런 것들은 디테일에 속하겠죠. 그런데 현재 기술로 AI가 이런 디테일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뭐 어깨에 여기 보시면은 작은 어떤 이런 뽕의 차이나 어떤 블라우스의 이런 기장감 뭐 이런 볼륨감 같은 것들이 제대로 표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로지나 호네일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만약에 어떤 옷 광고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AI 뒤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옷을 입고 촬영을 한 다음에 얼굴만 바꾸는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아무리 로지같이 되게 이미지도 좋고 세련된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AI를 이용해서 옷을 입히고 그 옷을 실제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 옷의 실물과 그 디테일 차이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상 피팅을 나에게 적용해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실용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클로젯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델에다가 이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이 옷들의 전반적인 조합들만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AI가 가지고 있는 옷을 입히고 벗기는 것에 대한 장점과 내 개인의 사례를 잘 접목을 하면은 이런 가상 피팅을 나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로지가 가짜의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을 잘 피해서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먼저 소개하고 어떻게 AI를 이용해서 풀고자 하는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옷가게 가시면은 이것저것 옷들을 대보시잖아요. 저는 집에서도 종종 이렇게 옷을 몸에 대보곤 합니다. 대어보기에 그친 이유는 옷을 실제로 입고 벗기가 너무 귀찮아서겠지요. 그런데 뭐 상의나 하의나 어떤 레이어드 같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다양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던 그런 스타일로만 그 조합만 계속해서 입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옷을 엄청나게 많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옷을 계속 사기는 사는데 옷장에 계속 옷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오래된 옷들은 장롱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게 되고 최근에 산 것들만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조합으로 계속 입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혹시 예전에 내가 사두었던 옷들을 굳이 데워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못한 조합을 AI를 이용해서 발굴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AI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 부족한 결과물을 만들더라도 옷을 누구한테 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만 보는 정도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서 장롱 속에 있는 나의 옷과 최대한 비슷한 옷을 모델이 입게 만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저는 AI를 이용해서 아무 모델이나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만든 이 AI 모델에 아무 어떤 옷이나 한번 가져와서 입혀보고 잘 되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I 모델에 내 장롱 속의 옷을 입혀보고 AI의 얼굴 대신 제 얼굴을 사용해서 이 옷을 한번 입혀볼 겁니다.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면은 컨텐츠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해 드려야 이 동영상의 남은 부분을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절삭되거나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잘 지적을 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데에도 저희에게도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퓨전 모델이 학습되는 방법은 어떤 원본 이미지를 주고 이 원본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약간 더해봅니다. 완전 랜덤 노이즈예요. 그리고 약간 이 노이즈가 더해진 요 이미지에다가 약간의 노이즈를 또 더합니다. 그럼 또 이런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AI 모델에게 뭘 하라고 시키는 거냐면 요 이미지를 주고 야, 요 이미지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생긴 노이즈가 추가되어야 할까 이걸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걸 정말 많이 연습한 모델은 이런 이미지를 보고 이런 완전한 노이즈를 보고선 조금씩 대략적인 형태를 노이즈로부터 발굴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지상에 이런 노이즈가 들어간 거잖아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노이즈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어떤 굉장히 작은 잠재 공간으로 압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축된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방금 전에 이미지와 이미지를 놓고 노이즈를 예측하도록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노이즈를 더하고 예측하고 하는 작업을 시킴으로써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그냥 디퓨전 모델이든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든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노이즈를 넣어야 고양이로 복원이 되고 어떤 노이즈를 넣어야 강아지로 복원이 되는지 사람이 전혀 제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GPT에 붙어있는 달리를 사용할 때 이런 미드저니 모델을 사용할 때 저희가 항상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저희가 생성한 이미지에 텍스트 프롬프트가 반영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랜덤한 노이즈를 내가 원하는 결과물로 복원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특정 클래스 정도만 가능했어요. 이를테면은 강아지, 고양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미지넷 데이터, 이렇게 어떤 이미지에 클래스가 달려있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점점 발전하고 우리가 글을 쓸 때 사진을 붙이고 그 밑에 글을 정말 많이 붙이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레이블링 되지 않은 텍스트 이미지 페어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적절한 임베딩 벡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오픈AI에서 클립이라는 모델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 모델 덕분에 이 디퓨전 모델에도 단순히 클래스 이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노이즈를 조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텍스트를 이용해서 디퓨전 모델의 노이즈를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 특정 이미지를 반영하고 해서 결과물을 생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연구 도메인을 디퓨전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는 드림부스 이런 방법론들이 많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이 IP 어댑터라는 모델도 저희가 결과물 이미지에 반영하고 싶은 이미지를 디퓨전 모델의 추가적인 학습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키워드와 역사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코이보이라는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원하는 스타일이나 원하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방법론들, 오늘 사용할 IP 어댑터 이전에 어떤 대표적인 방법론들이 있었는지 잘 정리해서 시각화해 두었으니까 더 깊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아무 모델이나 AI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기 위해서 ComfyUI라는 사용할 겁니다. ComfyUI는 이미지 생성 파이프라인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omfyUI가 특히 좋은 점은 이렇게 잠재 공간 이미지를 쉽게 가져오고 이 잠재 공간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선을 이어주기만 해도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이미지 생성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정말 쉽고 직관적이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생성한 이 파이프라인을 API 포맷으로 추출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런 JSON 파일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얻은
얻은 제이슨 파일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런 레플리케이트 같은 사스에 그대로 제이슨 파일을 붙여 넣기만 하면 앞서 저희가 로컬에서 만들었던 이 이미지 생성 파이프라인을 훨씬 더 좋은 GPU로 언제나 24시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Comfy UI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Comfy UI GitHub에 들어오신 다음에 쭉 내리면 이 인스톨링 섹션이 있습니다. 뭐 윈도우는 여기 가이드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저는 맥OS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git 클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다운로드를 받고 실행할 수 있을 테지만 맥OS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과정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위로 올리셔서 이 코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탭이 나오는데요. 여기 복사를 하셔서 저희가 늘 사용하는 VS 코드나 아무 터미널이나 실행을 하셔서 git 클론 방금 전에 복사한 URL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여기서 말한 이 git 클론 과정이 끝났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과 체크포인트 경로에 넣으라고 하죠. Comfy UI 모델 체크포인트 이 폴더에 이 체크포인트 파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체크포인트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허깅 페이스에 들어가셔서 스테이블 디퓨전 검색을 하시면은 이 런웨이 ML의 스테이블 디퓨전 1.5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파일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다운받아서 이 경로에 저는 넣어주었습니다. 모델 속에 체크포인트 속에 v1-5-pruned.checkpoint. 이제 모델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은 의존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설치를 하기 전에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venv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뒤에 적어준 것은 그냥 경로고 편하신 경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은 가상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이 가상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전에 지정한 이 경로에 방금 전에 이 경로에다가 제가 설치를 했으니까 이 경로에 bin 다시 activate를 입력을 하면 이제 가상 환경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다운로드 받은 Comfy UI 경로 들어오셔서 pip install requirements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Comfy UI 실행에 필요한 모든 의존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진행 중인 창이 나오게 되고요.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맥OS인 경우에만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윈도우를 사용하신다면 이 가이드를 쭉 따라 하시되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그 모델 파일이죠. 모델 파일만 Comfy UI 모델 체크포인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파이썬 3 메인.점 파일을 실행하시면 터미널에 어떤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 그 링크를 복사하셔서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http://127.0.0.1에 8188 들어오시면은 이런 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omfy UI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latent 이미지, 그러니까 잠재 공간 이미지를 512 가로 512 세로 512짜리 잠재 공간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K샘플러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잠재 공간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를 할 거고요. 이 이미지의 출력, 이 레이턴트 이미지를 K샘플러의 입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K샘플러가 노이즈를 제거한 결과물은 여전히 잠재 공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독해서 실제 이미지로 만들어줄 DAE 디코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하나의 박스를 노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샘플러의 레이턴트 결과물을 디노이징된 레이턴트 결과물을 이 디코더에 입력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야겠죠. 로드 체크포인트, 제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로드 체크포인트 노드를 가져와서 제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이 모델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모델을 K샘플러에도 연결을 해주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잠재 공간 해독기를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해독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프리뷰 이미지 노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면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만들겠습니다. 이걸 두 개 만들 건데요. 하나는 어떤 것을 반영할지, 하나는 어떤 것을 피해서 생성할지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저는 어떤 것을 생성할 거냐면 한국 여성 자켓, 그러니까 파란색 자켓을 입고 있는 한국 여성을 생성을 할 거고요. 우선 조금 이따 더 많이 구체화를 하겠지만 일단은 이 네거티브 프롬프트로 블러리
라는 것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뿌연 이미지를 얻기 싫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체크포인트로 불러온 각각의 클립 모델을 클립 텍스트 인코더에 연결을 해주면은 연결해준 다음에 Q 프롬프트를 누르면은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체크 포인트를 로드하고 있고 이 인코더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다 처리를 했고 지금 K 샘플러가 열심히 이 레이턴트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물은 이 디코더를 통해서 이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나오긴 했지만 결과물이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자 이걸 시작한 게 아니라 저희의 얼굴에 저희 옷장 속에 옷을 입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디퓨전 모델이 동일한 얼굴을 계속 생성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입력으로 넣은 어떤 옷의 특징을 반영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디퓨전 퍼스널라이제이션 개념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퍼스널라이제이션 방법론을 적용을 하려면은 이걸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델이 필요한데요. 모델뿐만 아니라 컴피 U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둔 그런 노드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다른 오픈소스인 컴피 UI 매니저를 설치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GitHub 저장소를 찾으셔서 여기 인스톨레이션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컴피 UI를 git 클론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었죠. 뭐 윈도우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다운을 받았을 거고 그 컴피 UI의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커스텀 노드라는 어떤 세부 폴더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컴피 UI 커스텀 노드. 자, 저는 이 커스텀 노드에 들어가서 이 git 클론 이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 방금 전에 복사한 내용들이요. 자, 이렇게 git 클론이 끝나면 끝난 겁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실행 중이던 이 컴피 UI 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창을 컴피 UI가 실행되고 있는 이 터미널을 다시 실행시켜 줍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터미널에 떠 있는 링크를 들어오시게 되면 이 컴피 UI 매니저가 설치가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못 보던 탭들이 생겼죠. 여기서 매니저 버튼 누르시고 커스텀 노드 매니저를 누르시면 이렇게 커스텀 노드들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위해 IP 어댑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에 컴피 UI IP 어댑터 플러스 이걸 인스톨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임팩트를 검색을 하셔서 컴피 UI 임팩트 팩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창을 닫고 이 모델 매니저를 열어서 클립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클립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클립 모델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사용할 모델은 여기 2.53GB짜리 BITH 백본을 사용하고 있는 이 클립 비전 모델입니다. 이걸 인스톨 버튼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어떤 얼굴을 업로드 하거나 했을 때 그 옷이나 얼굴에서 적절한 특징을 추출해서 결과물 이미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로 바꾸어 주는데 사용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IP 어댑터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금 다운로드 받은 것은 여기 이미지 인코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나머지 부분들을 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씩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죠. 우선 처음으로 다운로드 받을 것은 IP 어댑터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자, 허깅 페이스의 그 모델을 찾으셨으면 마찬가지로 파일 앤 버전으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모델은 페이스 아이디 V2 모델이고요. 그리고 저는 스테이블 디퓨전 1.5가 아니라 더 좋은 퀄리티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스테이블 디퓨전 엑스라지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이 컴피 UI 디렉토리의 내부의 모델 디렉토리 속에 IP 어댑터이라는 폴더를 새로 만드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얼굴에 대한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IP 어댑터인 거고요. 조금 더 제너럴한 IP 어댑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옷도 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IP 어댑터 페이스 아이디 말고 그냥 IP 어댑터로 들어오셔서 파일 앤 버전 들어가 주시면 여기 모델스와 모델스 폴더랑 스테이블 디퓨전 엑스라지 모델스 이렇게 두 개 폴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디퓨전 엑스라지 모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 중에 여기 IP 어댑터 플러스 이 모델들을 사용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은 이 IP 어댑터 마찬가지로 이 폴더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컴피 UI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모델 디렉토리 안에 이거를 컴피 UI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엑스트라 모델 패스 .yaml.example 이라는 이 파일을 열어서 이 IP 어댑터라는
폴더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된 것들이 많으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컴피 UI가 실행 중인 터미널에 가셔서 컴피 UI를 재실행하시고 브라우저를 다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IP 어답터이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 그림에서 지금 웬만한 부분은 다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미지 인코더 받았고요. 이 부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머지 부분들을 아직 받지 않았어요. 이 잠재 공간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로 변환하는 모델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디퓨전 엑스라지 기반의 모델을 사용할 거고요. 그걸 어디서 찾을 거냐면 제가 사용할 스테이블 디퓨전 엑스라지 모델은 이 시비타이 홈페이지에서 이 리얼리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리얼리즘 엔진 스테이블 디퓨전 엑스라지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모델은 컴피 UI 모델스 체크포인트에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 하는 모델이냐면요, 조금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컴피 UI로 돌아옵니다. 저희가 새롭게 파일을 등록을 방금 전에 리얼리즘 엔진을 등록을 했는데 아직 컴피 UI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리얼리즘 엔진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엑스라지 모델은 기본적으로 1024바이 1024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드와 가로와 세로 길이를 이렇게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디버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컨트롤 애프터 제너레이트, 이거는 한번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때마다 이 시드 값이 변경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아무런 시드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6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희가 모델만 바꾼 거죠. 프롬프트도 그대로고 이대로 한번 이 이미지 생성 파이프라인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결과물이 낫죠. 모델만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좀 사실적인 느낌도 많이 나고, 그리고 깨지는 부분이 많이 없다는 것이 꽤 놀랍습니다. 저희가 생성한 이 모델 자체가 아직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약간의 세팅 변경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개선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샘플러와 스케줄러 그리고 이 컨피그 값들을 조금씩 바꿔줄 겁니다. 전 여기에 사용되는 이 샘플러와 스케줄러 이런 것들은 사나이 AI 클럽과 같은 컴피 UI를 다루는 유튜버분들의 비디오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의 AI 제이슨님이나 데이터 레벨링 비디오를 많이 참고를 해서 프롬프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분들의 비디오를 참고해서 이렇게 기나긴 프롬프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드름을 생성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나 어떤 로고나 글씨들을 넣지 마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도 이렇게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이대로만 실행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 디노이징 스텝을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샘플러와 스케줄러를 사나이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DPM, PP 그리고 스케줄러는 커러스 이걸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일반적으로 이 조합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채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Q 프롬프트를 눌러봅니다.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되었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얼굴을 가진 모델에 제가 원하는 옷을 한번 입혀볼 겁니다. 자, 드디어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위해서 IP 어답터를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IP 어답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이때 IP 어답터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저는 인사이트 페이스 로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OS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CPU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IT 어답터 페이스 ID 노드를 사용할 겁니다. 인사이트 페이스는 얼굴 분석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입니다. 이거를 IP 어답터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인사이트 페이스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클립 비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이 리얼리즘 엔진의 이 모델을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빵꾸난 게 뭐가 있죠? 그 다음에는 IP 어답터
모델 로더, IP 어댑터 모델을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페이스 아이디 모델을 불러와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지금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준비가 완료된 상태고 더 필요한 거는 이 이미지랑 어텐션 마스크입니다. 이것들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얻었던 이 모델의 얼굴 있죠? 이 모델의 얼굴 부분을 잘 따서 어텐션 마스크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이미지를 저희가 보존할 얼굴의 이미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따기 위해서 저희는 이 얼굴의 마스크를 따기 위해서 코코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세그멘트 노드를 사용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네요. 자, 그 노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매니저, 커스텀 노드 매니저, 그리고 컨트롤렛으로 검색을 하시면 컨트롤렛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전처리 키들이라는 이름으로 노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인스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스타트 버튼 눌러서 재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껐다 키시면은 이제 코코 세그멘터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노드를 불러와서 이미지를 입력받고 세그멘테이션 결과물을 저희가 1024 by 1024짜리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1024로 레졸루션 해상도를 조절해주고요. 출력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봐주고, 그리고 이 결과물을 마스크로 변환하기 위해 마스크 Convert Image to Mask를 추가해서 이미지 넣고 마스크를 IP 어댑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생성한 이미지에서 얼굴 부분을 추출하고 그 부분 중에서 그 얼굴 부분을 세그멘테이션하고 그 결과물을 마스크로 변환해서 IP 어댑터에 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K-샘플러와 오토 인코더의 디코더를 가져와서 모델을 연결해 주시고, 디코더에는 저희가 처음에 불러왔던 스테이블 디퓨전 엑스라지 모델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결과 이미지를 시각화를 해야겠죠. 그리고 프롬프트를 넣어 줄 겁니다. 프롬프트는 positive, 저희가 생성할 프롬프트는 어떤 옷을 생성하라고 추가적으로 명령을 줄 거고, 그리고 이 네거티브는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이 잘 만들어진 이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한번 더 재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조금 가깝게 끌고 와서 이렇게 네거티브로 연결을 해주고요. 시드를 조금 바꿔서 이 positive 프롬프트에 wear blue jacket 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디셔닝 아웃풋은 positive에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클립 모델은 저희가 처음에 사용했던 이 스테이블 디퓨전 엑스라지 모델의 클립 인코더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성 모델이 어떤 결과물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고 한다면 이 시드가 달라질 때마다 그 결과물이 그 전과 판이하게 다르게 됩니다. 실제로 비슷한 프롬프트를 넣더라도 그 결과물은 매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대로 보존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 전에 저희가 생성했던 어떤 여자 모델이 있죠. 그 모델이 옷만 추가적으로 입고 나온 결과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모델의 얼굴이 보존이 되는 거죠. 프롬프트가 변경되고 시드 값이 변경되었음에도 똑같은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파이프라인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턴트 이미지를 빠뜨렸네요. 레이턴트 이미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디퓨전 엑스라지 모델을 사용할 거니까 1024 by 1024 레이턴트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요. 연결을 해주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에 SDXL 로라가 아니라 이 SDXL 그냥 SDXL 파일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컴피UI가 좋은 점은 이렇게 중간에 오류가 나더라도 그 전에 실행했던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 고장난 부분부터 다시 실행을 해준다는 점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걸려서 이렇게 AI 모델이 제가 추가적으로 입력한 이 파란색 자켓 이라는 이 프롬프트만 추가로 반영해서 이미지를 생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성했던 이 모델의 이미지랑 딱 비교를 해보면은 뭔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프롬프트만으로 이런 결과물이 생성이 되었는데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하나 구해다가 그 옷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IP 어댑터가 지금 페이스 아이디 모델이었잖아요. 이 페이스 아이디 모델 말고 그냥 IP 어댑터를 추가해줍니다. IP 어댑터 어드밴스드 있죠. 이번에는 이 모델을요, 아까 전에 IP 어댑터 페이스 아이디가 적용된 모델을 가져와서 넣고요. 나머지는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이것들을 그대로 다 가져올 겁니다. 너는 잠깐 이 친구는 다시 원래 위치 갖다 놓고 이 친구들이요, 요거
클립 비전 연결해주고 인사이트 페이스는 여기선 필요가 없죠. 다시 갖다 놓고 저희가 이 IP 어댑터에 녹여 넣을 옷 이미지와 옷에 대한 마스크를 넣을 거고요. 이 IP 어댑터는 저희가 아까 가져왔던 페이스 ID 모델 말고 이 똑같은 걸 복사해서 그냥 모델, 그냥 IP 어댑터 플러스 SDXL VITH 모델을 가져와서 넣을 겁니다. 이 페이스 ID 모델은 얼굴의 특징을 유지하는 것에 최적화된 모델인 거고요. 이 모델은 조금 더 범용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이 친구들을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이미지 로더, 로드 이미지, 로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파일을 좀 변경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사진은 TUI를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미지이고요. 이거 대신에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이 보시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 옷 사진이나 하나 가져온 것이고요. 그거를 컴피 UI의 인풋 폴더 안에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처럼 새롭게 폴더에 무언가를 새로 하나 넣었으니까 리프레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블루 자켓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번에는 유니포머 세그멘터를 가져올 겁니다. 유니포머 세그멘터를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1024로 가져올 거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엑스라지 모델이므로 세그멘테이션의 해상도는 1024로 지정을 하고요. 세그멘테이션 했으니까 프리뷰 한번 해줘야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디버깅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convert image to mask를 가져옵니다. 연결해주고요. 이 마스크를 어텐션 마스크에 넣어주고 이미지를 IP 어댑터 어드밴스드 이미지에 넣어줄 건데 이때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이미지가 정방형 이미지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리사이즈 이미지라는 노드를 추가해놓고 이걸로 이 리사이즈를 한 이미지를 넣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리사이즈된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하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요. 원본 이미지 불러와서 이미지 리사이즈 하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하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 하고 그 마스크는 어텐션 마스크로 들어가고 원본 이미지에서 리사이즈된 결과물은 IP 어댑터의 이미지 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리사이즈 했으니까 제대로 리사이즈 되었는지 프리뷰 해줄 거고요. 해상도는 1024x 1024입니다. 웬만하면 정방형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좋지만 저는 한번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쭉 찢어진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만큼 파이프라인 있죠? 이만큼을 저는 새로운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추후에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겠죠? 이렇게 묶어 놓고 이 그룹의 이름을 옷 이미지와 마스크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항상 하듯이 디노이저 가져오고 디코더 가져와서 네거티브는 그대로 연결해주고요. 디노이저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프리뷰 가져왔고요. 이미지 프리뷰 연결해주고 모델 넣어주고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네거티브 프롬프트 이거는 네거티브에 그대로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와 똑같이 Wear Blue Jacket 이 프롬프트 있죠? 이 프롬프트를 똑같이 넣어볼 겁니다. 똑같이 넣었을 때 이 좌측의 이미지는 아무래도 이런 뭔가 블루종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측의 이미지는 이 옷과 조금이라도 더 비슷한 스타일의 카라가 나온다면 혹은 이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상반신이 나온다면 이 이미지가 잘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빠뜨린 거 오토인코더의 VAE 연결 다시 되돌려 놓기 이제 모든 연결이 완료되었고요. 레이턴트 이미지 연결하고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 파이프라인이 먼저 도네요. 이미지 로드 그리고 리사이즈 하고요. 지금 세그멘테이션을 따고 있고 그 결과물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세그멘테이션 결과물이고 저는 이게 결국 RGB 이미지예요. 이 중에서 어떤 채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적색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더 강조해서 보라고 IP 어댑터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레드를 선택을 했고요. 이게 어떤 이미지를 넣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 채널을 그때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디노이징을 하고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켓이 잘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쓰는 대신에 Korean woman wear blue jacket 이것만 지정을 해서 이것만 퍼스트 프롬프트로 넣어주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인코더 넣어주고요. 여기 조금만 수정을 하고 갈게요. 저는 어떻게 바꿨냐면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스텝 수를 35로 늘려주었고요. 이 웨이트를 0.4로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웨이트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는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생긴 결과 이미지를 얻었고요. 왼쪽의 모델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입히고자 하는 옷의 이미지를 넣지 않았을 때 모델이 입었던 이 옷의 느낌과는 확연하게 다른 옷을 입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모델에게 입히려고 했던 옷의 모양과는 옷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가까이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지금 카라가 2개인데 지금 카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퍼의 위치도 조금 다르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파란색 자켓의 포인트는 이 어깨에 이런 주름 같은 게 들어간 건데 이 모델의 옷에는 그런 주름 같은 게 아직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처음에 모델이 입고 나왔던 이 블루종 스타일의 하늘색 항공 점퍼보다는 IP 어댑터에 입력했던 이미지와 가까워진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이 옷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제가 여러분들 대신 실험을 해온 거거든요. 가장 좌측부터 우측으로 갈수록 IP 어댑터에 참조 대상으로 넣은 이미지를 더 많이 참고하도록 이 웨이트 값만 조금씩 높여가면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텍스트 프롬프트나 디노이저나 뭐 이런 옵션들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 웨이트만 바꿔본 거예요. 자, 웨이트가 점점 더 강해질수록 이 원본 이미지를 더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대신에 원래 모델의 생김새는 조금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웨이트를 가장 크게 준 이미지를 보게 되면 뭐 여전히 어색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제 카라도 2개가 되었고 팔에 있는 주름 스타일도 많이 따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냥 저희가 생성한 예쁘장한 어떤 AI 모델 대신에 제 얼굴을 사용해서 제 옷을 한번 입혀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복잡하게 꼬인 이 배선을 한번 정리해 줄게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다중 선택을 할 수 있고 쉬프트를 누르고 한꺼번에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조금 필요한 시간인데 지금 커다랗게 이 파이프라인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는 이제 옷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부분이고 이 가장 우측은 모델에게 옷을 입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좌측 부분은 AI 모델을 생성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공통적으로 이 리얼리즘 엔진은 계속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밑으로 빼놓을게요. 이 위쪽은 AI 모델과 AI 모델의 얼굴을 재현하는 부분이었죠. 이만큼을 묶어서 reproduce AI 모델이라고 그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이 얼굴들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이 안에 넣어주고 이 친구는 다시 저쪽으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지금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녀석이 이 녀석 같거든요. 요거를 가장 위로 올리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네, 가장 앞쪽으로 좀 불러왔고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고, 그리고 이게 IP 어댑터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주의를 흩뜨리기 때문에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야 할 정리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제 옷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까 이 파란색 자켓을 불러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 자켓을 이렇게 하얀색 배경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컴피 UI 하위에 인풋 디렉토리에 배치를 시켜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파일을 추가했으니까 리프레시를 한번 눌러줘야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내 자켓 1번을 눌러주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굉장히 배경과 대비되도록 사물을 촬영하셔야 옷의 재질이나 어떤 색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유니포머 세그멘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따라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보다 그런 엣지 케이스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니포머 세그멘터를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그룹은 어차피 이미지를 불러와서 마스크를 생성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이제 제 라이더 자켓이 로드가 됐고, 일단 똑같이 앞서 저희가 사용했던 이 여자 모델을 사용을 할 건데, 이번에도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냥 아무런 가이드 없이 그냥 검정색 옷을 입어라 라고 했을 때와 제 옷을 업로드에 넣었을 때 얻게 되는 이미지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유의미하게 가이드가 들어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우선 제 옷은 블루 자켓이 아니므로 블랙 재킷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앞부분에도요, 텍스트 인코더의 입력을 블루 자켓에서 블랙 재킷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프롬프트를 클릭하면 깔끔하게 세그멘테이션이 따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무런 이미지 가이드도 주지 않았을 때 모델이 그냥 검정색 그냥 평범한 외투를 입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라이더 자켓 가이던스를 준 이미지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더 자켓을 입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상당히 잘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아까보다 옷의 형태가 훨씬 단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얼굴도 상당히 복원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이 앞부분에 AI 모델을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죠. 이 부분에서 AI 모델 대신에 제 얼굴을
툴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 전신샷이 있고 제 옷 사진이 있다면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애니도어라는 범용 커스터마이제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얘가 뭐 하는 애냐면 애니도어가 제공하고 있는 이 데모를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된다면요, 재미있게 놀고 있는 이 강아지를 색칠을 해서 이렇게 곰탱이도 색칠을 하고 런을 누르면 이렇게 강아지 대신 저희가 방금 전에 색칠한 곰탱이가 나타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만약 왼쪽이 제 사진이고 오른쪽이 제 옷장 속에 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양쪽의 옷 부분을 색칠을 해서 런을 누르면 이렇게 옷을 쉽게 갈아입힐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죠. OT 디퓨전이라는 재미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옷을 입히는 작업에 최적이도록 튜닝을 한 모델이겠죠. 얘도 온라인 데모를 허깅 페이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왼쪽이 모델이고 오른쪽이 옷이겠죠. 이 모델을 실행시키면 이 모델의 형상은 거의 유지된 채로 이렇게 깔끔하게 옷만 추가적으로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결과물이 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서 만들고 있었던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저희가 만들던 파이프라인에 잘 붙여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만들고 있던 파이프라인에 붙인다면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전신 사진 괜찮은 것이 많이 없거든요. 이런 것이 없어도 생성한 어떤 AI 모델에 내 얼굴만 입혀서 자유도 높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컴피 UI 하위에 인풋 디렉토리에 이렇게 생긴 제 사진을 가져왔고요. 다시 컴피 UI 창으로 돌아오셔서 리프레시 버튼 한번 누른 다음에 더블 클릭, 로드 이미지는 제 얼굴을 선택을 하고요. 똑같이 코코 세그멘터를 사용해 줍니다. 이미지 연결하고요. 1024. 자, 그리고 저는 앞서 만들어 두었던 AI 모델을 리프로듀스 하는 파이프라인에 이 이미지를 연결하고요. 세그멘테이션이 완료된 이미지인 거죠. 이미지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IP 어댑터에 연결해 줍니다. 세그멘테이션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리뷰 이미지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자가 들어갔으니까 우선 거를 보이로 바꿔주고요. cute, beautiful을 지우고 handsome, cool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옷을 입히는 부분에도 코리안 우먼이 아니라 코리안 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코리안 맨 자생 슈트를 입고 나오진 않겠죠? 자, 그럼 Q 프롬프트 눌러보겠습니다. 네,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생성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얼굴이 잘 반영이 된 것 같나요? 확실히 옷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너무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 보니까 이 검정색 외투 안쪽에 회색 맨투맨을 입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얼굴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반영을 하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온다면 너무 좋겠지만요. 나처럼 생긴 AI 모델에 내 옷장 속에 옷을 입혀봄으로써 제가 실제로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상 피팅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파이프라인에는 부족한 점들도 많고 그만큼 개선할 여지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옷장 속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옷을 꺼내서 재사용하기까지는 많은 간극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에 특정한 컨셉을 넣을 수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IT로 해결하는 솔브이시였습니다.